3월, 음력 3월부터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 작년에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 위안을 삼으셔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재룡산에서 7년을 모시고 있는 마경호 제자였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원숭이띠들의 신년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임신생, 경신생, 무신생, 병신생. 이제 네. 병신생 70대를 접어들고, 무신생 58로 들어가고, 경신생은 이제 뭐 40대. 그 다음에 임신생 30대입니다. 근데 이 네 개의 띠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삼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재가 가장 여파를 많이 받은 띠가 있었습니다. 삼재 여파를 가장 타격이 심한 띠가 바로 무신생 여자와 임신생 여자였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견디기도 힘들고 가장 좀 난해한 그런 부분에 있었을 겁니다. 마음고생도 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삼재가 지나갑니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을사년에 접어들면은 아마 그 쓰나미가 다 사라지고, 지금에 관련된 가장 힘들었던 임신생 여성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거나 혹시 이 방송을 접하신다면, 야, 이제부터는 그런 거 없다더라. 삼재도 없고 망신도 없고 구설도 없고 이제부터는 잘 된다 하더라. 이 말 한번 믿어봐도 충분하다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신생 34살에 관련된 이제 여성분들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여성분들께서 사랑도 받아보고 싶고 따뜻한 정도 그립고 또 아담한 내 가정 꾸리기를 또 원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스러운 분들이었었는데, 작년까지 뜻하지 않는 내 판단의 실수로 뜻하지 않는 주변의 어떤 장난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을사년에 접어드니 나이의 운세나 띠의 운세가 왕성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지를 기점으로 임신생 운세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너무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제 툴툴 털고 한번 새로운 직업이며 새로운 내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고, 새로운 또 아이템 만들어 보시고, 한번 창조해 내 보시고, 그 운세를 한번 마음껏 발휘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임신생에 관련된 띠입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왕성한 운세가 대략 적어도 5년의 대운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상극의 운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임신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남자분들도 해당이 되죠. 역시 남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배필 없는 분들은 올해 배필도 출연하고요. 남성분들께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제 구설이 있는 분들은 모든 게 송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억울한 사건은 거의 승소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셔도 되고, 임신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원숭이띠 중에는 아마도 가장 기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신생입니다. 이제 경신생 같은 경우는 나름 내가 대단히 우세하다, 내가 대단히 똑똑하다, 곧 내가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 위에 군림하는 분들이 경신생입니다. 그러니까 신보다 높은 분이 경신생이겠죠. 신보다 높다. 그럼 얼마만큼 자신감이 강하고, 얼마만큼 자신감이 충만하고, 얼마만큼 자기가 대단하면은 내가 신보다 나,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만심이 너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자만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여성분들께서는 지금 3년의 운세가 와 있는 분들이고, 3년의 운세가 지금 현재 들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박함은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남성분들께서는 올해도 부동산을 취득하고, 없는 금전이 생기고, 행운의 운세가 들어와서 뭐 재물을 증식한 운세 방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세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이제 삼재도 나갔으니 한번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랑 마음대로 펼쳐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분들의 애정운은 좀 어떨까요? 집안, 뭐 와이프와 아니면 남편과 관계. 경신생의 특징은 항상 우두머리입니다.
내 자신이 우두머리고 그 남존여비 남자분들께서는 여자를 사랑으로 다스린다 그 실증감이 100일을 못 넘기는 겁니다. 엄청 잘해주다가도 100일이 지나면 모든 걸 파악하게 돼서 그때부터는 또 시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사랑이 식고 빨리 사랑이 일어난다 이런 분들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께서 뭐 애정운이 뭐 애정이나 이런 것도 금방 사라지고 다시 내 본연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100년 인연의 최고의 신랑감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올해 뭐 바람으로 인한 구설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이 경신생 분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분이 됐든 경신생에 관련되는 분들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사람이 주변에 끌지 않아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사람이 호평을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인간 구설이나 뭐 여성의 구설이나 이거는 늘 같이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조심해야겠죠. 자, 다음은 무신생 분들입니다. 올해 제가 이 방송을 하고요. 이제 무신생들에 관련된 분들이 제가 무신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 문의 내용 중에 편하다, 재미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분들 중에 전부 다 몸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죽고 싶다, 세상을 떠나고 싶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라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 상담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힘든 걸 뻔히 아는데 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 어려운 걸 뻔히 아는데 그것도 기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 말을 들어주느라고 제가 올해 많이 좀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분들께서는 이제 그 운세가 조금 사라졌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없는 금전도 생기고 또 없는 인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2월이 넘어서면은 3월, 음력 3월부터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 작년에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고 위안을 삼으셔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세요. 무신생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도 겪어왔고 좋은 시대를 접어들어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계속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이 넘어서면은 차츰 기운이 살아나니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분들께서는 무신생에 관련된 남성분들께서는 과묵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과거에는 많이 믿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많이 믿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믿고 살았고 또 의리로도 살고 지혜로도 살고 또 충성으로 살았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50에 접어들고 지금 58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는 거죠. 남성분들께서도.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올해 귀인들이 많이 도와주는 운세입니다. 주변에 귀인이 나를 찾아라, 나를 알아보거라, 귀인들이 나를 도와주거라 그런 운세로 접어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힘든 부분이나 지난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내 자리를 확고히 정할 것이며 이 무신생 남성분들께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서북간이 가장 운세가 안 좋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서북간이 되죠. 서북쪽으로는 이동수라든가 합작 투자수는 없습니다. 역시 서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에도 그런 운세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쪽이 그 방이만 특히 서북간이니까요. 서북간만 잘 비키시면은 그닥 나쁜 운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인도 많이 출연할 것이고 올해는 제가 얘기한컨대 무신생 노후 대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병신생 분들입니다. 이제 병신생 분들께서는 과거에 진짜 어려운 시절 나라에서 배급을 받고 학교를 다녔던 분들, 육성회비를 내면서 다녔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고생하며 세상을 살았는데 어느덧 70평생이 다 되셨네. 벌써 70년이 다 됐네요. 세상 사는 지가. 근데 이분들한테 무슨 운세가 좋을 것이며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자면 저는 어디까지나 이 병신생 분들께서는 마지막 부동산 투자에 한번 길을 한번 열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마지막 금전의 투자, 마지막 한번 금전의 운세를 한번 잡아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운세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에 들어오는 금전의 운세를 올해 한번 잡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운세가 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원숭이띠의 운세가 올해 극단적이다. 이거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을사년에 4가지의 띠 중에 병신생 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철학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맹신살이 들었다고 할 거예요. 이 사맹신살이 들어있어서 잘못하면은 뭐 관제가 따르고 갇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분이 철학으로 말씀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신을 모시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기도의 바탕으로 증문즉답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영에 의존을 하지 학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병신생 관련된 분들께서는 과거에 너무너무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해요. 배도 많이 곪고 외로움도 많고 또 고생 또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사신 분들이니까 마지막 70세에 한번 금전의 운세를 최대한 살려서 부동산 쪽이라든가 어떤 투자 쪽에 한번 기운을 충분히 발휘하셔도 그 운세가 절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